내 몸을 살리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 지구상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서 비롯되었고 소금물에서 나서 자란다. 사람도 바닷물과 같은 성분인 양수에서 자라 세상에 나온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 알림이 헤이그린입니다. 오늘은 책 짠맛의 힘, 내 몸을 살리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를 요약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김은숙, 장진기님, 출판사는 앵글북스입니다. 지은이 두 분은 부부이자 동료로 서울대를 졸업 후에 20여 년 동안 건강자리 멘토 및 자연섭생법 전문가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책 속에 들어가기 전 소금물 치유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고관절 괴사와 어깨 염증, 역류성 식도염. 50대 초반의 제이씨는 고관절 괴사 진단을 받은 뒤 인공관절 치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실망했다. 통증도 심했고 걷기도 힘들어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더 절망스러웠다. 고관절 기운의 뿌리에 해당하는 장부인 간담을 튼튼하게 하는 팥, 보리, 밀, 귀리 등 곡식을 바탕으로 신맛과 고소한 맛을 가진 음식으로 영양을 해주면서 힘을 만들었다. 소금은 하루 15에서 20g 정도 꾸준히 먹었고 물이 필요할 때마다 더 먹어주고 따뜻한 차도 곁들였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찜질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염증이 나으면서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고 걷는 것도 편해져 2달 후에는 아픈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회복되었다. 그 후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생하면서 몸의 균형이 잡히고 어깨와 목의 통증,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편두통까지 없어졌다. 역류성 식도염도 사라지고 소화력이 좋아지면서 체력도 좋아져 그해 가을에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갈 만큼 모든 기능이 정상을 되찾았다. 몸이 좋아진 후에도 소금은 늘 지니고 다니면서 스스로 섭취량을 조절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곡식과 소금물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였는데요. 소금이 우리 몸에 어떻게 이롭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금, 생명의 바탕 재료. 지구상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서 비롯되었고 소금물에서 나고 자란다. 사람도 바닷물과 같은 성분인 양수에서 자라 세상에 나온다. 이런 몸속 바다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다. 사람의 체액 염도는 원시의 바다와 같은 0.9%다. 지구의 70%가 바다이고 우리 몸의 70%가 물이다. 신생아 때는 몸에 수분이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다가 생명이 닿으면 급속도로 빠진다. 물과 소금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인체는 소금 없이 물을 보유할 수가 없다. 물을 많이 마시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체는 몸 밖으로 물을 빼내게 된다. 소금이 들어가 체액의 농도가 진해지면 세포 속에 부족해진 수분을 채우기 위해 몸은 자연스럽게 물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염분이 부족해지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체액이 탁해지고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몸 여기저기서 이상이 생긴다. 탁한 혈액은 잘 흐르지 못해 대사 속도가 둔해지고 몸속 어딘가 막히고 뭉치고 굳게 된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이 냉해질 수밖에 없다. 일시적으로는 저린 증상이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암, 중풍, 류머티즘 등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다. 흐르지 못한 채 고이고 뭉치고 굳고 딱딱해지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문제의 짠맛,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린다. 자신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염, 중이염에서부터 편도선염, 구내염, 기관지염, 칠염, 관절염, 간염, 위염,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까지 온갖 염증을 달고 산다. 최근에는 만성염증을 앓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염증은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린다. 염증의 염은 불, 화자가 2개다. 외부의 균이 침입하면 우리 몸은 그쪽으로 긴급하게 혈액을 보낸다. 이 불을 끄려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다. 물로 불을 다스리듯 계속해서 깨끗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염증이 사라진다. 저수지나 물탱크에 물이 풍부해야 진화 작업이 수월한 것처럼 우리 몸에도 물과 소금이 풍부해야 염증이 잡힌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한의학 문헌에는 소금으로 고창병, 종기, 부스럼을 다스린다거나 통증을 제거하고 상처에 살이 나게 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민간에서도 상처 난 곳에 소금물을 발라주거나 타치면 된장을 발라주는 등 소금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해 왔다. 최근 소금이 염증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밝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독일 공동 연구진이 소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던 도중 상처가 난 피부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감염 부위에 소금이 축적되는데 인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면역세포에게 소금을 공급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소금에서 살아남는 균은 없다. 소금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은 없다. 바닷가에서 놀 때는 조개 껍질이나 바위에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고 잘 아물었던 것도, 옛날 할머니들이 상처난 아이에게 된장을 발라주었던 것도 모두 소금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 역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다. 잇몸이나 치아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된다. 여드름이나 종기, 뾰루지, 농, 아토피, 류머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간이 안 된 음식은 빨리 상하는데 간간하게 절여놓으면 잘 썩지 않듯 사람 몸도 싱거우면 염증에 시달린다. 소금으로 염장하면 찹균이 생기지 않아서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다. 가을에 김장을 하고 젓갈과 장아찌를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상갓집에 다녀오거나 전염병이 성행하는 지역을 지날 때 시체를 염하거나 만질 때면 소금으로 손발을 씻고 이를 닦고 몸을 씻게 하고 소금물을 마시게 하여 부정을 방지하고자 했다. 소금이 가진 살균력을 이용한 조상들의 지혜로운 풍습이었다. 염증이 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간다. 염증이 심하거나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경우 음식으로 필요한 염분을 채우는 데 한계가 있다. 이때는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이나 소금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 염증은 겉으로 보면 열감이 있어서 몸을 시원하게 해줘야 할 것 같지만 실제 몸속은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한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감기,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고 오래간다.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깨끗한 소금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 좋은 소금을 구해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줘도 좋다.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아서 회복이 빠르다. 류머티즘은 관절 염증이다. 류머티즘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데 냉기로 인한 저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지만 몸이 냉하다 보니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이때는 몸을 데우고 체온을 올리는 찜질과 운동을 병행해야 소금이 잘 흡수될 수 있다. 처음에는 소금차 형태로 따뜻하게 마시면서 곡식 주머니, 찜질팩 등으로 배를 데우고 촉탕, kak탕으로 굳은 몸을 풀어준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과 귀에 이상이 온다. 소금과 물이 부족하면 특히 신장과 밀접한 감각기관인 귀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중이염, 이명, 청력 이상, 이석증 등 귀와 관련된 문제는 신장과 관련이 있다. 물과 소금을 보충해주면 신장이 튼튼해지면서 관련된 증상이 사라진다. 이명과 탈모에 관한 50대 L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사업가 L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금주와 금연을 비롯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나름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왔다. 혈당 조절은 그런대로 되고 있었지만 이명이 잡히지 않아서 고민이었다. 이명뿐 아니라 탈모, 허리병도 있었는데 모두 수기운과 신장기운이 약했을 때 오는 증상이었다. 그는 젓갈류와 게장 같은 짭짤한 반찬을 좋아하지만 정작 마음껏 먹지 못하고 있었다. 당뇨 진단을 받은 뒤부터 식단에 신경 쓰며 무염에 가까운 저염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질 좋은 소금을 하루에 3번 정도 먹고 입맛대로 간을 충분히 해서 먹기로 했다. 곡식 위주의 섭생과 찬물 안 마시기 등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걷기를 하고 허리 등 신장을 튼튼히 하는 운동법도 배워 꾸준히 실천한 결과 이명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전립선 기능도 좋아지고 머리숱도 많아져 나이보다 젊어 보이자 자신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신기해했다. 운영하는 사업체의 구내식당에 소금통을 비치해 직원들이 마음껏 간에서 먹도록 하는 등 소금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굵고 딱딱한 것을 연하고 말랑말랑하게, 짠맛은 단단한 것을 연하게 만들어준다. 소금이 들어가면 뻣뻣했던 배추가 야들야들하게 숨이 죽고 단단한 매실은 장아찌로 태어난다. 소금 기운이 부족하면 몸과 마음이 뻣뻣해져 여기저기 당기고 결리는 곳이 많아진다. 허리와 등이 결리고 장단지가 당기거나 쥐가 나고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저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깨끗한 소금을 먹고 몸의 냉기를 빼주면 뭉쳐 굳어있던 부분이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기침이 심하거나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폐 속의 점액과 끈적거리는 가래를 없애는데 짠맛이 필요하다. 극심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의 경우 물과 소금을 충분히 먹고 배를 따뜻하게 하면 막대기처럼 굳은 변이 풀리고 몸속에 쌓여있던 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다. 짭짤하게 먹으면서 느끼는 가장 빠른 변화는 쾌변이다. 소금을 먹고 숙변을 봤다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노인들의 변비는 더욱 심각하다. 변비에 관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극심한 변비와 장 무력증. 70대 P씨는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장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평소 저염식을 했고 변비에 좋다는 과채즙도 꾸준히 마셔왔다. 그러나 건강을 위한 저염식과 차가운 과채즙, 냉수 등은 몸을 냉하게 만들어 변을 막히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찬물은 일체 금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소금을 하루 3번씩 챙겨 먹기로 했다. 김과 미역, 다시마, 조선간장을 반찬으로 먹고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을 하루 3-4번 이상 물과 함께 먹고 배에 곡식 주머니를 올려놓고 찜질을 했다. 그러자 꽉 막혀 있던 변이 이틀 만에 뚫렸고 그날 이후 매일 변을 볼 수 있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빛의 입자. 소금물은 물보다 어는 점이 낮다. 그래서 대동강물은 얼어도 바닷물은 얼지 않는다. 김장김치가 담긴 김치독을 묻어두면 영하 20도에서도 얼지 않아 춥고 긴 겨울에도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소금물은 물보다 어는 점이 낮아 더 오랫동안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데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은 소금의 이런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 피가 탁해지면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고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막히고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이 들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이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냉기가 쌓이면 장기나 조직에 이상이 생기고 태표적 냉증인 암이 생기기도 한다. 깨끗한 소금과 물, 곡식으로 영양을 잘하고 걷기 운동으로 몸속 체온을 올려주면 차서 덩어리지고 뭉치고 굳은 것들,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이 좋아진다. 머리는 시원해지고 몸은 따뜻해져 굳은 것이 풀리면서 덩어리가 말랑말랑해지거나 없어지고 손발까지 따뜻해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건조함을 잡아라. 탈모, 건선, 노화, 주름. 아기 피부의 핵심은 수분이다. 신생아는 몸에서 수분이 80% 가까이 된다.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이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무작정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다. 물을 보유하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수분을 보유하지 못한 몸은 건조해져 쉽게 주름이 생긴다.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 꽃나무가 자랄 수 없듯 건조하고 열기가 많은 투피에서는 머리카락도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다. 염분이 부족하면 물이 당기지 않는다.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몸은 물을 보유하지 못하고 다시 빼낼 수밖에 없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빠지지 못해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뾰루지나 찹티도 많이 생긴다. 무염식으로 살을 빼는 과정에서 피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기도 한다.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무염식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은 금방 줄어든다. 그러나 단기간에 빠진 것은 수분이지 살이 아니다. 소금과 물을 잘 섭취하면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다. 머리 쪽에 떠있던 열을 내려주면 두피에 힘이 생겨 탈모가 멈추고 머리카락에도 힘이 생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금 활용법. 소금 양치. 아침 저녁 소금으로 양치하면 살균 작용 효과를 볼 수 있다.
소금만으로 구석구석 닦거나 치약과 같이 사용해도 좋은데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을 보호할 수 있다. 양치한 뒤 소금물로 가글을 하거나 평소 소금물을 스프레이통에 넣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도 좋다. 식후 양치를 하기 어렵다면 소금 알갱이나 가루를 입에 넣어 침으로 녹여 먹으면 입안이 깔끔해진다. 머리 감기 두피 마사지. 머리 감을 때 소금물을 이용하면 각질과 비듬 제거, 보습, 탈모, 습진에 도움이 된다. 고운 소금으로 마사지하듯 문지른 뒤 물로 헹구거나 소금물로 헹구는 것도 괜찮다. 소금 목욕. 각질이나 부종, 건선, 피부염 상처가 없을 경우에 효과적인데 염도 20%의 짠 바다인사에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피부병 환자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소금은 기름기와 먼지, 노폐물을 흡착해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염과 항균 작용, 보습에도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여 몸을 담그는 것도 좋고 고운 소금으로 마사지를 하고 씻어내는 것도 괜찮다. 몸이 부을 때, 특히 다리가 부었을 때 소금으로 목욕하거나 족욕을 하면 피곤이 풀리고 붓기도 가라앉는다. 소금 세안. 고운 소금이나 죽염을 손에 놓고 물을 떨어뜨려 개어준다. 그리고 얼굴에 문질러준 뒤 씻어낸다. 세안할 때 마지막 헹구는 물에 소금 한 숟갈 정도를 넣어 녹인 뒤 그 물로 얼굴을 두드려 흡수시켜준다. 소금 스프레이. 모기나 벌레 물린 곳에 살짝 발라주거나 스프레이를 만들어 뿌려주면 가려움증이 가시고 상처가 덧나지 않는다. 좌욕. 지렴이나 방광염, 치질이 있거나 생리와 출산 이후 소금으로 좌욕을 하면 도움이 된다. 좌욕기를 써도 되고 끓인 소금물을 식혔다가 좌욕해도 괜찮다. 소금 족욕. 발이 피곤하거나 각질이 있거나 무좀이 생겼거나 발냄새가 심할 때 소금 촉탕을 하면 좋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풀고 식초를 약간 타서 담그면 염증과 각질이 줄어들고 피부도 부드러워진다. 소금 커피. 원두를 볶거나 내릴 때, 커피를 마실 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커피의 쓴맛이 부드러워지고 향이 살아난다. 숙취해소. 술을 마시기 전이나 마시고 나서 소금을 먹으면 술의 불기운, 즉 화기를 다스려 숙취해소에 도움이 된다. 뇌를 바꾸는 소금의 힘. 머리를 맑게 만드는 짠맛. 나이가 들면 종종 예전 같지가 않네, 나이 먹으니까 머리가 다 굳었어, 입속에 맴돌기만 하고 생각이 나질 않네 라는 말을 한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아이디어도 빨리 떠오르지 않아 속상하다고들 말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시험지만 받으면 눈앞이 깜깜해져 아는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했다고 괴로워하는 10대도 꽤 있다. 물, 수기호는 지혜로움의 상징이다. 물이 지구 전체를 순환하면서 필요한 곳에 정보를 전달하듯 물은 우리 몸 곳곳을 돌면서 정보를 실어 나른다. 소금과 물은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준다. 소금은 잉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뇌세포가 살아 일하는 동안 신경세포의 의사소통과 정보 처리에 반드시 필요하다. 1000억 개에 달하는 뇌 신경세포는 혈중 나트륨 부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건강을 찾기 위해 좋은 소금을 먹고 입맛대로 간간하게 먹으면서 머리가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다. 애초에 소금을 먹게 된 계기는 비염이나 아토피, 허리병 등 몸의 문제였지만 몸이 좋아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사고력과 집중력도 좋아져 깜짝 놀라곤 한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 공포는 방광경락을 타고 오는데 뒷목이 서늘하고 등골이 오싹하고 오금이 저린다. 뒷목 등, 오금, 종아리와 발 등 뒤쪽이 굳으면 무섬증이 생긴다. 옛날에는 아이가 무서워하면 머리맡에 소금을 놓아두거나 집 주변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 오줌 싼 아이에게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니게 했는데 소금이 귀했던 시절 십시일반으로 얻은 소금이 수 기운이 허한 아이에게 먹이기 위해서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은 부정을 막아내고 악기를 몰아내는 데 쓰여왔다. 밤길을 떠날 때면 몸에 소금을 지니게 하고 귀신이 씬 사람을 위해 구슬할 때도 소금을 뿌린다. 단순히 오래된 미신으로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뇌는 소금물인 뇌척수에게 떠있다. 그래서 1.5에서 2kg의 무게를 못 느끼고 머리통을 이고 다닐 수 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척 수액도 줄어 완충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머리가 무겁고 뒷골이 당긴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심하면 망치로 내려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두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소금과 물을 기본으로 균형 잡힌 섭생을 하고 뒤쪽을 풀어주는 운동을 함께하면 몸이 가볍고 부드러워지면서 정신도 돌아온다. 소금을 먹으면서부터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깊은 잠을 자게 된 20대 MC. 악몽과 가위 눌림과 환청으로 고생하다가 모든 증상이 사라진 30대 PC. 10여 년 넘게 먹어왔던 신경정신과 약을 끊은 30대 NC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낡은 정신으로 존엄하게 돌아가시는 힘. 유병장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20에서 30년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기계나 약물의 발달로 죽지는 않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치매나 뇌졸중으로 최소한의 존엄도 지키기 어려울지 모른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짜지는 것은 감각이 퇴화되어서가 아니라 짠맛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을 겨울 나무가 물기를 쪽 빼고 건조해지듯 나이 들수록 몸속의 수분은 말라간다. 뇌척수액, 골수, 몸속 진액도 빨리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짭짤하게 먹어야 물을 보유할 수 있다. 뇌척수액이 마르지 않아서 나이 들어서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치매로 고생하던 부모님의 식사의 소금 양을 늘리거나 따로 소금물을 섭취하게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묶어주려면 힘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말은 피가 흘러야 한다는 뜻이다. 그 연결과 순환의 핵심이 바로 물과 소금이다. 건강하게 살려면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 내 몸에 맞는 짠맛 밸런싱. 세계복권기구의 물 권장량은 1.5리터이고 소금 권장량은 5g이다. 우리 몸의 혈중 염도인 0.9%를 기준으로 두고 단순 비교를 해도 농도가 전혀 맞지 않는다. 1.5리터 기준이면 12.5g, 최소 10g 이상 되어야 염도가 맞는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까지 많이 마시면 체액의 염도를 맞추느라 우리 몸은 이뇨작용을 통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된다. 이런 경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해도 몸에서 보유할 수 없어 오히려 만성 탈수 상태가 될 수 있다. 노동이나 운동으로 땀을 흘리는데 염분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하다. 실제로 200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가 저나트륨 혈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뒤 주최 측은 음수대 공급 간격을 더 늘려 물 섭취를 줄이도록 했다. 이처럼 염분 없는 물 섭취는 아주 위험하고 운동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수독증, 저나트륨 혈증을 불러온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위험하다. 그럼에도 물과 과일은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소금은 적게 먹으라고들 한다.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 소금물을 타서 나가는 것도 좋고, 소금을 잘 챙겨나가 물이나 음료와 같이 먹는 것도 좋다. 물 500ml 기준으로 2티스푼 정도면 1%의 염도가 된다. 농도는 자신에게 맞춰 조절하면 된다. 이온 음료 등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먹을 필요가 있을까? 대부분의 시간을 먹을거리를 구하는 데 썼던 조상들과 달리 현대인은 영양 과잉, 과식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몸 쓰는 일은 줄어든 반면 먹는 것에 비해 빼내고 비워내는 힘이 약해졌다. 게다가 황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던 소금은 성인병의 원흉으로 몰리게 되었다. 해독과 정화. 빼내야 할 것이 더 많아지다. 대량 생산, 식품 산업의 발달로 먹는 것이 다양하고 먹방이 넘쳐나서 과식이 일상화되었다. 결국 몸 밖으로 빼내야 할 것이 더 많아졌다. 찌꺼기와 불순물을 닦아내고 짜내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잘 빼내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과 소금이 더 필요하다. 체질과 기질상 소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 염증이 있거나 몸이 냉한 사람은 균형이 깨진 상태이므로 다시 균형을 잡으려면 일정 기간 소금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음식물을 소화분해하고 흡수하는 힘이 약해져 있어 흡수가 잘 되는 양질의 소금이 필요하다. 음식 외에 따로 소금을 섭취하는 경우 고온에서 불순물을 뺀 용융소금이나 질 좋은 죽염, 간수가 충분히 빠진 천일염이 좋다.
이들 소금은 흡수가 잘 되고 효과가 빠르다. 먹는 양은 체질이나 현재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고 식생활과 생활 습관도 고려해야 한다. 소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 15에서 20g 또는 그 이상이 먹히기도 한다. 생수나 증류수 등 물과 함께 먹어도 괜찮고 보리차, 감잎차, 우엉차 등 차와 함께 먹어도 좋다. 오렌지 주스나 매실즙, 요구르트 등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것과 함께 먹으면 먹기에 편하고 나트륨이 지나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호에 따라 소금차나 소금물 형태로 먹어도 좋다. 소금물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환자의 경우 부드러운 음식에 발효가 잘 된 조선간장이나 깨끗한 융용소금을 넣어 먹을 수도 있다. 수술 이후 체력이 떨어졌거나 후유증으로 식사하기 힘든 사람은 간장차나 된장차로 만들어 먹는 것도 괜찮다. 소금이 맞지 않는 체질이 있다. 소금이 좋다고 해도 몸 상태를 살피지 않고 먹으면 몸이 힘들어질 수 있다. 물과 소금은 양분을 이동시키고 분해하고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영양분은 아니다. 기본이 되는 영양분인 주식을 잘 챙겨 먹지 않거나 다른 맛이나 영양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소금과 물만 열심히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금은 기본적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과하다 싶으면 개어낸다. 식후에 배가 부르거나 공복감이 심하면 몸에서 잘 흡수하지 못해 토하거나 설사를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식전이나 식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새콤달콤한 것을 먹고 조금 있다가 먹으면 편안하게 소화시킬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소금 섭취. 자연의 이치로 보면 오전에는 물과 소금을 피하고 오후로 접어들면서 먹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런 원리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몸의 상태다. 현재 염증이 있다면 아침, 새벽 가릴 것 없이 소금이 필요하다. 염증으로 통증이 있거나 열이 날 때는 시간과 상관없이 소금을 먹어준다. 또한 남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오전에 땀 흘려 일하거나 운동하는 사람은 오전부터 소금을 먹어도 괜찮다. 부득이하게 밤에 일해야 하는 사람은 소금 보충을 특히 잘해야 한다. 쉬거나 수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찌꺼기를 빼내고 피를 맑게 걸러준다. 또한 상처가 났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재생시키기도 한다. 자야 할 시간에 깨어 있으면 몸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소금 섭취량과 마찬가지로 소금 먹을 때도 자기 몸 상태와 생활 패턴을 잘 살핀 뒤 조절해준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영양분은 밥과 반찬, 음식에서 얻는다는 사실이다. 소금은 그 음식의 영양분을 잘 분해하고 소화, 흡수하도록 돕고 쓰고 난 찌꺼기를 원활하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영양학적, 의학적 지식보다 자기 몸의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소금을 제대로 알게 되면 누구나 따라야만 하는 표준 섭취량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서 필요량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나눠 색안경을 끼고 보던 이분법적인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못지않게 어떻게 해독하고 배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시대. 이 새로운 문명의 파도를 맑은 정신과 몸으로 헤쳐나가려면 인류는 다시 소금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에 관한 이야기. 많은 도움 되셨나요? 책에는 소금 디톡스 2주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금력을 높이는 운동에 대해서도 실려 있으니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신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정보 알림이 헤이그리는 유익한 건강정보를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건강 누리세요. 감사합니다.